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연달아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기분이 좋죠. 예, 자, 이 합격이 다가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저를 자주 봐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이제 사기강박의 의사 표시합니다. 자, 일단 책에는 자, 몇 페이지 피냐 하면은요. 자, 58페이지죠. 네, 책의 58페이지입니다. 기본서 58페이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이제 판소노트 4페이지 한번 보시면 판소노트 4페이지. 자, 볼까요? 자, 판소노트 4페이지. 판소노트 4페이지 펴시면 자, 우리가 법률행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또 했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있어야 됩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당사자는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 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야 됩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실탄학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었을 때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근데 흥결이 생기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없다, 무효. 행위 능력이 없다, 제한 능력이 없다, 취소. 확정, 가능, 적법, 사실 탄성이 없으면 무효. 의사 표시 일치되는데 불일치할 때 비진의 의사 표시, 통정의 표시는 차고 여기 있는데 요 두 가지는 뭐래 적어놨습니까? 옆에 두 가지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하는 거고 차고는 뭡니까? 모르고 하는 의사 표시다. 기억나요? 자, 다시 비진의 의사 표시와 통정의 표시는 의사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알고 하는 의사 표시고 착오는 모르고 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단 말이야. 이제 뭡니까? 하자가 없어야 된다. 하자가 있다. 어떻게 됩니까? 사기강박이죠. 그래서 요거를 통틀어서 뭐랍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정상적 의사 표시고 요게 불일치하니까 비정상적 의사 표시가 된다고 했죠. 맞아요? 네, 비정상적 의사 표시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파트 이제 무슨 파트 한다고? 사기강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요 사기강박은 페이지가 16페이지 참고 딱 적어 놓으시고 16페이지. 자, 16페이지 핍니다. 자, 판소노트 16페이지로 갑니다. 판소노트 16페이지 이제 16페이지로 가셔서 자, 여기서 이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페이지 몇 페이지에? 4페이지에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네,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매매를 하는데 의사표시를 하는데 매매나 의사표시를 할 때 사기강박을 당해서 매매라든지 계약을 하든지 의사표시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사기강박 당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형법상에는 뭡니까? 사기죄로 고발하거나 협박을 하면 협박죄로 어떻게 됩니까? 고소 고발합니다. 근데 민법에는 사기강박을 한꺼번에 합쳐서 뭐라고요? 취소. 사기강박을 하면은 사기를 하든 강박을 하든 뭡니까? 취소다. 매매 계약. 알겠어요? 형법상에는 뭡니까? 사기죄, 협박죄, 공갈협박죄.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공갈협박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고무 좀 하라고. 알죠? 공갈협박. 물론 이제 제가 공갈협박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사람들이 아닌데. 맞죠? 자, 봅시다. 그래서 사기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매매계약을 했을 때,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그 매매계약이나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이쪽으로 넘어갔다 가면 돌려줘야 되고, 대금 받은 거는 또 돌려줘야 되죠. 이게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배웠던 거, 비통착까지.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사기강박도 누구의 제3자에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책의 내용 보도록 합니다. 58페이지. 자, 110조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밑에 의 한번 보세요. 의.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기 강박 당해가지고 의사표시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의사표시가 완전하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유로이 결정된 효과 의사에 기하여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밑에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찾았습니까? 두 번째 줄에 위법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를 하고 하자에는 뭐가 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의 의사표시의 승인 요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사기는요.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그림을 갑이 의사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의사표시 하는데 자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가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유지시키는 일체 행위를 기망행위랍니다. 기망행위를 하면 뭐에 빠집니까? 이 사람이 착오에 빠집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죠. 착오에 빠져서. 자, 이게 뭡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사모님 이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겁니다. 땅값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속이는 거죠. 개발 호재 그것도 없는데 속인단 말이에요. 알죠? 속이면 여러분이 뭐에 빠져요? 여러분이 표의자야. 착오에 빠진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착오에 빠져서 뭐합니까? 사모님 2차 하셔야죠? 그래서 2차 하죠. 의사표시 한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사기는요. 고의가 2번 들어갑니다. 고의가. 몇 번 들어간다고? 2번. 여기서 기망행위에서 착오 빠지게 만들고 또 뭡니까? 착오에서 의사표시 돈 지를 때까지 고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의가 몇 번 들어가? 2번이니까 몇 단계 고의? 2단계 고의가 들어가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된다. 16회 시험에는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2단계 과실로도 된다 하면 오미가 있습니까? X야. 반드시 고의예요. 16회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망행위 있어야 된다. 있지. 그리고 이것들이 위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망행위에서 차고 빠지고 의사표시할 때 무슨 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이게 사기의 의사표시 승인 요건이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승인 요건은 강박행위가 있습니다. 강박행위는 뭡니까? 해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해악을 고지하면은 뭐합니까? 해악이 뭔데? 네가 안 하면 너 가족도 해친다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예요? 강박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뭡니까? 공부 좀 해서 안 하면 막 가만히 가족도 막 키우신다 그래도 이런 공부 안 하잖아. 그건 뭘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거든. 공포심을 느껴야 뭡니까? 강박이 되는 거야. 공부 좀 해서 막 진짜 막 엄청 많이 뭐라 해도 뭡니까? 여러분이 왜 공부 안 하거든. 맞죠? 그 공포심을 느껴 안 느껴? 안 느껴. 내일 또 하지 이렇게 하거든. 맞죠? 그런 자세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뭡니까? 강박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강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여러분이 뭘 느껴야 돼? 공포심을 좀 느껴서 공부를 해야 돼. 알죠? 공포심을 느껴야 뭐가 된다고? 강박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공포심을 느껴서 의사표시를 하는 거야. 알죠? 이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때 강박의 의사표시도 고의가 몇 번 들어가? 2번 들어갑니다. 공포심 느낄 때까지 하고. 예?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조직이 뭡니까? 쭉 펴가지고 뭡니까? 사인해라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 맞죠? 가족도 해친다고 하고 이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할 때 또 뭐가 들어갑니까? 고의가 들어가요. 그러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어떻게 합니까? 2단계 고의 강박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되고 사기의 의사표시는 2단계 고의 기망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됩니다. 아시죠? 차이점이 뭐야? 기망이냐 강박이냐? 알겠죠?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책에 봅시다. 책에 58페이지 보시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 나옵니까? 자,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돼 있죠? 몇 단계? 고의 현관편에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따라서 과실로는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적혀있죠? 동그라미 1번에 끝에 있습니까? 따라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사기가 승인하지 않는다. 여기 포인트야.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몇 단계 고의? 2단계 고의. 그래서 사기를 치는 사람은 고의가 두 번 들어가야 됩니다. 착각에 빠지게 하고, 착각에 빠지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돈 지르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 몇 번? 두 번입니다. 알죠? 그래서 뭡니까? 사기꾼들이 IQ가 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아시죠? 네, 사기꾼들이. 사기죄 같은 경우는 뭡니까? 형량이 좀 낮은 이유가 뭐냐면 사기친 애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사기치기 힘들거든. 아시겠죠? 네. 경제사원들은 대부분이 뭡니까? 서울대 연고대 애들입니다. 아시겠죠? 못 봤나 보네, 서울대 연고대 애들. 맞죠? 그 정도 머리 좋은 애들이 된다고. 경제사원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저거들이 판사죠. 저거들이 서울대 연구대 판사잖아. 그러니까 형량이 좀 낮아요. 저 생각입니다, 그냥. 알겠죠? 하여튼, 머리 좋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사기꾼들이 IQ 테스트 해보면 진짜 머리 좋아요. 왜냐하면 고의가 두 번 들어가게 하고 돈 지르게 만드니까. 우리는 부끄러워 못 하잖아. 예? 어디서 맡깁니까? 기망에서 차고까지 가는 데까지도 이게 뭐 힘들거든. 아시겠죠? 안 된단 말이에요, 성질상. 아시겠죠? 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단계 고의. 고의가 몇 번이다? 두 번이다. 아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기니까 무슨 행위 있어야 됩니까? 기망행위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2번의 포인트가 요금이 되고 부작이죠. 부작이라는 것은 행위를 하지. 자기는 뭐야? 행위를 하는 거고 부작이는 뭡니까?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입니다. 침묵도 기망행위가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요게 이제 27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27회 때. 27회 때 고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지하지 않았다. 기망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아파트 분양하는데 옆에 인근에 공동묘지가 설치가 된다는 것을 들어선다는 것을 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무슨 행위가 됩니까? 기망행위가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동묘지가 생긴다. 이런 것을 고지해야 됩니다. 근데 침묵하면 기망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위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비교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하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하고. 위법하기 때문에, 뭐는? 사기 강박은 위법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청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착오는, 불법행위에 손배됩니까? 안 됩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 문제도 풀어봤어요.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법행위가 아니다 말이에요, 착오는. 알겠죠? 미안하다, 착각했다, 미안하다. 이거잖아. 불법이 아니야. 근데 사기 강박은 뭐라고? 위법이죠, 위법. 불법이죠.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책에 봅시다. 자, 어디로 가느냐? 옆에 가서 위법성 있습니까? 59페이지. 위법해야 됩니다. 책이 있어요?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해야 된다. 자, 위법성이 있을 것 돼 있습니까? 자, 그래서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됩니다. 쭉 끄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변칙세일 나옵니까? 2번,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백화점의 변칙세일. 원래 모피가 있잖아요.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원래 모피가 100만 원인데 안 팔려. 근데 모피를 어떻게 됩니까? 200만 원을 고치고 50% DC 딱 하니까 막 불티나게 팔린단 말이야. 원래 가격이 얼마인데 원래? 100만짜리인데. 이게 변칙세일이에요. 사기다, 사기다. 아시죠? 요거를 이제 뭡니까? 그때 우리 그 카메라 기자가 이제 몰래 카메라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요거 밝혀내가지고 서울에 있는 백화점이 문을 닫았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소비자들이 뭡니까? 기망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사기로 계속 뭡니까? 불법행위에 손배 청구 들어갔거든.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알죠? 서울의 모 백화점. TV도 나왔다 그때. 이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네. 예? 그때 나왔어요. 그런데 카메라 촬영해가지고 똑같은 가격인데 살짝 바꿔가지고 200만 원에서 50% DC하니까 불티나게 팔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50% DC라면 막 불편해 가죠. 백화점 가봐. 파견 세일이라면 뭡니까? 그때 뭐 주차장에 진입도 안 됩니다. 저거 가서 뭐 살라 해도 뭡니까? 아줌마들이 더 빨라가지고 뛰어가지고 사가지고 사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마트에 가봐. 마트에 가면 또 요즘 뭡니까?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치킨. 와, 잘 몰라 보네. 요 롯데마트 한번 가봐. 한 번씩 치킨 파견 세일 하거든. 6,000원. 맞죠? 6,000원. 6,900원 해가지고. 그리고 9,900원에 2마리. 줄 수 있어. 알겠죠? 물론 뭐 요즘 마트 안 가죠. 우리도 마트는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로켓 프리시래요. 로켓 프리시. 알겠죠? 아침에 막. 예? 아침에 딱 갖다 놓잖아, 맞죠? 두부도 뭐 시키면 바로 탁 먹는다. 한번 탁 먹는다. 알죠? 계란 한 판 하면 계란 한 판도 팍 와 있습니다, 아침에. 예?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갈 필요가 없어요. 다 시키면 다 오니까. 예? 가격도 어떻게 돼요? 저렴합니다, 나름대로. 마트 가격이 비슷해요. 예. 자, 하여튼 봅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위법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판례가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오는 거 변칙 세일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변칙 세일은 어떻게 된다고?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냐면 59페이지 하고 있어요. 소재 지분을 잘 찾아야 돼. 아시죠? 위치를 잘 찾아야 돼. 알겠지? 59페이지에 자, 위법성에서 동그라미 2번 예를 들면 나왔잖아요. 변칙 세일. 이게 옛날에 한번 나왔다고. 언제 나왔는데? 한 20년 됐다. 20년. 알죠? 변칙 세일도 뭐가 된다?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가서 기망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옵니까? 자, 시가 묵비 나옵니다. 시가 묵비. 시가 묵비 나옵니까? 타이틀에 시가에 대해서 묵비 허위 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요. 요겁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시험 내고 나왔던 게 교환 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했다. 교환 계약은 뭡니까? 바꾸는 거지. 물건을 바꾸는 게 뭡니까? 교환이잖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상가하고 을이 갖고 있는 토지를 바꾸는 게 이게 뭐예요? 교환 계약이에요. 교환 계약. 자, 그러면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가를 말 안 해도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별표.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32회 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교환 계약은 시가를 묵비해도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번이 별표입니다. 판례 2번 있죠? 자, 2번 판례가 27의 기출 딱 해놓으시고 27의 기출입니다. 27 기출. 우리 내일 뭐 민법 하죠? 민법? 민법 하는데 그 앞에 이제 기출문제 8년치 그걸 풀이를 해줍니다. 해주고 뒤에 있는 뭡니까? 따로 나가는 거 뭡니까? OX 지문이 있거든. OX 지문은 20년치 기출문제 지문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언제 나왔다는 거 옆에 다 표시가 다 해놨어. 알죠? 그만 OX 지문만 정확히 O다 X다 딱 정해서 가면 95점 받습니다. 진짜 95점. 적인들이 많습니다. 언제든 소개시키면 소개시킬 수 있어요. 알죠? OX 지문. 알죠? 그게 20년치 기출 지문입니다. 알죠? 그리고 나중에 기출 지문 딱 보시면은 이게 잘 나오는 지문이다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몇 대 딱 적어놨거든. 알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내일 바빠서 못 오신 분들은 나중에 뭐 동영상 좀 보시는지 하시고, 알죠? 내일 오시면은 뭡니까? 달라집니다. 오는 사람하고 안 오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4배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말 섞지 말고, 알죠? 왜? 4배이 다르니까. 자. 훌쩍 완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반드시 동영상을 좀 정리를 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출 문제는 혼자 기출 문제를 정리하는데 몇 달 걸립니다. 같이 이렇게 정리해주면 빨리 끝납니다. 복습하면 되니까. 알겠죠? 자,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상가 요거 27회 나왔던 건데 상가를 분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수익률을 어느 정도 보장하겠다. 다소 과장한 걸 하더라도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상가 분양하면서 뭡니까? 연금보다 낮다 수익률 10% 뭐 이렇게 돼 있지요. 이런 거 하죠. 그래서 교차로인데 보면은 자, 포항의 원룸 이래 가지고 뭡니까? 수익률 17% 연금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막 광고 막 해놨잖아. 예? 다 찼을 때 17% 되는 거죠. 맞죠? 안 차면 됩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지. 다소 과장각오를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란 판례입니다. 이게 27회 때 시험 나왔던 겁니다. 정답으로. 됐습니까? 자, 타이틀만 현관표죠. 상가 분양 시 다수 허위의 가상광고를 수반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있잖아. 읽어봐. 예? 읽어봐. 맞죠? 아시겠죠? 다소 가장광고를 하더라도 기망이다 아니다. 그래서 적습니다. 알겠죠? 예? 판례! 판사가 결정한 걸 따라야지. 맞죠? 알겠죠? 네, 그럽니다. 그래서 울산의 인지도 최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 거 다 적잖아요. 이런 거. 알겠죠? 네. 최고의 강사지. 최고의 강의. 맞죠? 네. 네, 됩니다. 네, 다수 가장하고 하더라도 기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기억하라고. 아시겠죠? 자, 됐어요. 네 번째 갑니다. 무슨 관계 있어야 됩니까? 기망행위에서 차고 빠지고 의사표시할 때 무슨 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박행위 의사표시. 자, 이제 강박은 자 보세요. 안 봐도 한다. 2단계 고의 강박행위 위법성 인과관계로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양갈로 1번 몇 단계 고의? 2단계 고의. 두 번째 줄 맨 끝에 줄 것이고 현관펜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된다. 넘기시고 강박행위는 뭡니까? 첫 번째 줄에 해악을 고지하는 거지. 맞죠? 해악을 고지하는 게 강박행위다. 되고요. 자, 2번 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자, 각서에 서명 난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강박이다 아니다. 강박이다 아니다. 서명해도가 강박은 아니다 말이에요. 알겠죠?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니까. 알겠죠? 네. 반드시 뭐가 공부해야 됩니까? 공포심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좀 하라고 막 욕을 하고 해도 여러분은 공포심을 안 느끼니까 강박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주관적인 것도 됩니다. 네. 내가 뭡니까? 공부 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공포심을 느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등치를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 그러면 강박이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내가 공부 좀 하라고 막 이상 쓰는데도 웃으면서 그냥 너 지나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지나가잖아. 이런 것은 강박이 아닌 거야. 아시겠죠? 예. 후자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공부하라고 했는데 웃으면서 지나갈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 내용 아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별표해야 돼.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의 포인트는 시험에 한번 나왔지만 서명 난이를 강력히 요구한 것은 강박이 아니라 했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요겁니다. 강박인데, 예? 해악을 고지하면서 팼는데 주 패가지고 완전 쌍코피 다 터지고 어떻게 사연했는데 기억도 안 나. 그건 뭐야, 이거? 취소가 아니고 박탈 나오면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자, 잘 봐라. 이 박탈 안에 미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됐어요? 판례. 3번이 나왔어. 지금 3번에. 강박을 했는데 박탈이란 단어 나오면 어떻습니까? 요게 뭔데요? 요게 뭔데? 여기 일명 지랄입니다. 중간 안 읽고 박탈 단어 나오면 맨 끝에 지랄 무효. 알겠죠? 근데 취소할 수도 나오면 오미가 있습니까? X. 알겠죠? 키 단어입니다. 판례인데 이거 시험에 3번 나왔거든. 강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강박을 했는데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할 정도로 주패했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됩니까? 취소가 아니고 무효입니다. 알겠죠? 뭐가 된다고? 무효.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맨 끝에 박탈 상태로 있습니까? 박탈 상태로 나옵니까? 뭐에 해당한다? 무효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요. 자, 양가로 3번입니다. 위법해야 되죠? 네, 그래서 위법해야 된다. 줄 것이면 되고. 자, 동그라미 2번은 정당한 고소고발은 강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줄 것이면 되고. 자, 어떻게 됩니까? 강박행위에서 공포심 느끼고 의사표시할 때 무슨 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효과로 갑니다. 자, 이 효과가 어디에 보면은 58페이지에 110조 있습니까? 있어요? 58페이지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밑에 보면은 110조 이게 효과입니다. 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사기 강박하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 2항이 제3자 사기 강박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관하여 자 죽으시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관하여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배웁니다. 이거. 그 다음에 3항 갑니다. 자,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자 죽으시고 누구한테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통착사 나오면 뭐예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은 뭐라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상대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깁니다. 그럼 효과로 갑니다. 60페이지. 자, 110조가 아까 말했어요. 효과라 했지.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양갈로 1번입니다. 상대방이 사기 강박하면 언제나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죽으시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자, 근데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이 말이죠. 자, 판서 노트에 18페이지를 피면 돼요. 18페이지. 자, 사기 강박인데 누가 사기 강박을 거야 이제? 의리하는 게 아니고 저 A가 한단 말이에요. A가 제3자입니다. 제3자. 여기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고 이게. 그래서 이 X 부동산이 1억짜리인데 8천만 원에 넘깁니다. 저기 있죠. 8천만 원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전직 경찰이야. 전직 경찰이 뭡니까? 지금 경찰이 아닌 거죠. 전직 경찰이고 요 A가 뭡니까? 조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 이 사람이 뭐 눈살롱 하거나 이렇게 뭐 가기는 했는데 단속 나갈 때 뭡니까? 미리 통지해 주고 있단 말이야. 서로 도움을 주고 했던 관계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퇴임을 하고 자, 이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조폭이 사기보다는 뭐 해가지고 조폭은 뭐예요? 사기합니까? 강박합니까? 조폭은 참 내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 등치가 있고 이런 사람 좀 있잖아요. 문신 있고 이런 애들 맞죠? 뭐합니까? 강박하잖아. 강박을 해가지고 1억짜리 얼마에 팔았다고? 8천만에 팔았단 말이야. 알겠죠? 자, 이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이게 110조 2항입니다. 이럴 때 원칙은 요건 약간 법조문이었고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만 한다 그래서 취소할 수 되지. 그러면 취소를 못하고 유효가 되려면 반대로 가야 되지. 악의 반대가 뭐야? 선의. 과실 반대가 무과실일 때. 맞죠? 이거 무과실일 때는 취소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법조문이 아까 보세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만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면 갑이 취소하려면 누구의? 을의 악의 또는 과실. 너희들이 뭡니까? 조폭하고 너희들이 옛날부터 그런 관계 아니었나? 서로 입증하면 갑은 매매 계약 할 수 있다고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우리가 아까 상대방이 사기 강박하면 어떻게 되나?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을이 내한테 사기 강박하면 나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매매 계약이나 의사표시를. 그런데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 둘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알거나 알 수 있다. 입증하면 취소할 수가 있답니다. 알겠어요? 그냥 취소하는 게 아니야. 누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알겠어요? 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양갈로 2번 이제 체크하러 갑니다. 제3자 사기 강박인데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는 언제나 말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까 법조문을 봤지만 2번이 옆에 페이지 가면 2번이 별표입니다. 사기 강박이 나오면은 제3자 사기 강박이 나오는데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줄에 사기 강박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향해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법조문 그대로 옮겨놨잖아. 그래서 갑이 취소를 하려면 누구의? 을의 알았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 너희들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취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네, 됩니다.
바로 취소하는 게 아니야. 바로 취소하는 건 뭐야? 상대방이 사기간바 했을 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제3자가 사기간바 했을 때는 뭡니까? 을이 갑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갑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됐습니다. 그 법주문 자체가 그대로 지금 나옵니다. 자, 제3자가 사기간바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갑이 매매계약이나 의사표시를 막을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밑에 가서요. 판례 보기에서 대리인 나와 있는데 1번 판례 별표입니다. 요거죠. 대리인. 자, 이 판례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건 한 4-5번 나왔죠. 시험에. 대리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얘가 대리인이다. 대리인은요, 본인이 시킨 대로 하거든.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사기간박이 되는 거야. 그럼 언제나 말 수 있는 겁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동일시할 수 있으니까. 됐어요? 뭐 할 수 있으니까? 동일시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리인이 아니고 단순한 피용자일 때는, 그 밑에 나오는 게 피용자예요. 피용자가 뭐예요? 직원일 때는. 내하고 관계가 좀 있긴 있지만은 뭡니까? 내가 직접 시킨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제3자 사기간박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책에 한번 봅시다. 2번은 몰라도 되고 1번의 별표. 1번.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제3자 사기강박이 아니라는 사례에 나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상대방의 대리인 등의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대리인은. 알겠어요?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3자 사기강박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 상대방이 사기강박이 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대리인이 했을 때는 언제나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별표. 화살표 딱 되죠, 밑에. 따라서 본인이 선항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 상대방이 사기간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단순한 피용자일 때는 제3자 사기간박이 적용된다는 사례인데 그 내용은 아예 몰라도 됩니다. 안 낸 적이 없다. 뭐만 기억하면 돼? 대리인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리인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3자 관계입니다. 이거 보세요. 제3자는 누구를 보호된다고?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했죠? 네. 비통착사. 전부 다 누구를 보호된다? 선의 제3자를 보호된다. 자, 앞으로 한번 가볼까? 17페이지 나오죠? 저 앞에 있는 무슨 착사? 비통착사. 비통착사 돼 있잖아. 비통착사는 누구를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무슨 효력이 있다? 상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17페이지 돼 있어요? 돼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17페이지 내용은 뭐냐? 상대적 무효가 뭔지, 절대적 무효가 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 악의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면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정의 알겠죠? 그러면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갈린다. 됐어요?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오셔서 적용 범위는 아까 했었죠? 57페이지 참조해놨죠. 그래서 차구와 마찬가지로 공법상 행위, 소송 행위, 신분 행위는 적용이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합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내가 사기도 당하고 차기로 취소했다. 요것도 앞에서 배웠습니다. 7페이지 펴면 될 거예요. 50페이지 펴면 또 나와요. 내가 사기도 당하고 뭡니까? 사기 칠판 보세요. 사기도 당하고 매매 계약도 했는데 차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차고로 취소하든 사기로 취소하든 효과가 뭡니까? 똑같죠? 똑같죠? 그럼 둘 중에 하나 뭐 하면 됩니까? 선택하면 됩니다. 됐어요?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그럼 사기도 당하고 하자 있는 부분 받았어요. 그럼 사기로 취소할 수 있고 하자 있는 부분 받았다.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랬을 때 사기를 당했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자 있는 부분 받았다 그러면 사기로 취소하든지 하자 담보 책임을 묻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불법행위냐 손해배상 청구와의 관계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16페이지로 가면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불법, 위법하죠? 위법하죠? 그러면 됩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무슨 배상? 손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취소하면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 요거는 둘 중에 하나 뭐 하면 됩니까?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도. 자, 어디 있느냐면은, 자, 어디로 가느냐. 양갈로 3번 보세요.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와의 관계인데, 첫 번째 줄. 취소를 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습니까? 돼 있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거 줄 것이면 됩니다. 알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판례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어떻게 했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인근에 뭐가 들어가는 거? 공동묘지 들어가는 것을 분양회사가 그런 걸 고지해야 됐지. 근데 고지하지 않았다. 뭐가 된다? 기망해야 된다 그랬지. 자, 기망이 됐는데 이 아파트가 수원에 위치했습니다. 순위에.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기당했지? 그럼 뭐 해야 돼요? 매매계약을 취소해서 내가 입금했던 금액 돌려받든지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취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가 받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뭐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수원의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어? 90%가 손해배상만 받아가고 10%만 매매계약을 취소해가지고 원금 받아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기 좋아? 손해배상만 받는 게 낫지. 자고 나면 아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있다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프리미엄 올리고 그 다음 나는 뭐 받고 또 손배 받고. 근데 바보같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을 밑불 안 배운 사람들은 10%는 어떻게 됩니까? 원금만 해소해 갔단 말이에요. 바보 같은 게. 그럼 이런 바보가 되면 안 되지 이제. 알겠죠? 이 판례 배우는 이유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 내용들 판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용들 다 설명했고요. 그럼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 설명했던 내용인데, 자, 70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자, 70페이지에 4번 문제. 자, 70페이지에 4번 문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수선된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망해야 된다. 1번 OX. O. 고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지하지 않았잖아. 기망해야 됩니다. 1번 맞고 2번 지문은 뭐가 인정된다면 1번, 2번을 화살표 해야 돼.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무슨 배상만 손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뭐 상가 분양하면서 다소 과장한 거 있잖아. 기망행위가 아니다. 알겠지? 다소 과장한 거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요. 자, 사기 강박이 나오면 무조건 제3자 사기 강박이 무조건 나옵니다. 제3자 사기에서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말 수 있다 그랬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18페이지 보면 나온다 그랬죠? 여기 나오네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의 포인트 단어는 뭡니까?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은 언제나 말 수 있다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제3자 사기감에서 이 사람이 뭐가 되면은 대리인이 되면은 상대방이 사기감에 대해서 언제나 말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왜? 얘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5번 옆에다가 25의 기출 딱 해놓으시고 25회 때 시험 나왔고 27회 또 나왔습니다. 22회 때도 시험 나왔기.
알죠?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이 아주 중요한 판례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으로 갑니다. 63페이지. 자, 우리 판서 노트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입니다. 자, 내가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야. 갑이 을에게. 자, X부동산 1억에 매각하겠다. 청약에 의사표시를 했단 말입니다. 청약에 의사표시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내용이 자, 어떻게 됩니까? 도달했을 때 효력 발생하죠. 그래서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이게 111조 1항에 보면 나와있어요. 111조의 1항을 보면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외가 무슨 주의입니까? 발신주의입니다. 예외 신속을 위해서. 신속을 위해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책을 한번 봅시다. 63페이지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자, 현관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그래서 학원에 여러분 택배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저거 하는 게 뭡니까? 도달주의 신청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어제도 뭐 왔던데 또, 응? 뭐 독서대 오고 학원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저건 마음이니까 앉아서 도달주의 실천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내용지면 등교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사인해달라고 하죠? 도달주의가 원칙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신속을 위해서 무슨 주의? 발신주의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제사무체 성격입니다. 제사무체 성격. 예? 제사할 때 무체가 올라가야 며느리를 성격됩니다. 제사무체 성격. 요것만 뭐라고요? 발신주의. 알죠? 요것만 발신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올게요. 책에 111조 1항 맞고요. 도달도를 승이다. 2항입니다. 2항에 별표를 2개 넣으셔야 돼요. 111조 2항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지양되어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줄 것이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유효다 이 말이야. 자, 이거죠.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이 됐다. 사후성명이 돼도 그 효력은 유효다 이 말입니다. 이겁니다. 자, 111조 2항이 별표 2개 넣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한 5번 나왔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책에 봅시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세 번째 줄에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양갈로 2번에 111조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므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야, 보냈을 때 발신할 때 효력 발생하는 거 보자. 이게 약정할 수도 있답니다. 임의 규정 포인트고. 자, 입법주의입니다. 입법주의가 나타나자마자 효력 발생하는 게 있어요. 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제포? 유효제포. 유언, 유증, 재단번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맞죠? 유효제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 한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거는 판소노트 몇 페이지 찍어놔요? 1페이지 참조. 자, 판소노트 1페이지 한 펴봐. 판소노트 1페이지. 유효제포 나옵니까? 32, 33에 나왔던 거. 유언, 유증, 재단범위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표백주의 취하고 있지. 됐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몇 페이지 참조? 19페이지 참조 적어놓으면 되지. 표백주의 옆에. 알겠어요? 표백주의 돼 있죠? 표백주의 19페이지 참조. 19페이지에서는 1페이지 참조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백주의 취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 말이야. 자, 발신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발송할 때 첫 번째 줄 것이고 발송할 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4원 총회 소집의 통지 71조는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 냅니다. 요즘은. 안 내고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 격승발휘랍니다. 격지자 여기 나오죠. 격지자 간의 승낙의 통지. 요거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발신주의입니다. 그거 별표해 놓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최고에 대해서 본인 측의 확답. 요거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무권대리에서 뭡니까? 본인 측의 확답. 최고에 대해서. 상대방이 최고에 대해서 본인 측의 확답. 본인의 확답. 요 답을 줄 때도 신속을 위해서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발신주의 취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131조 내용인데 시험에 잘 나온 내용입니다. 협의 무권대리에서 나옵니다. 요거는 몇 페이지 참조하냐면은 24페이지 참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중요하시면 되고 4번은요. 4번은 제한능력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확답 나오는데 요건 우리 시험이 밖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몰라도 되고 채무인수도 몰라도 됩니다. 채무인수에 대한 누구의 확답, 채권자의 확답도 뭡니까? 발신주의다. 그럼 알아야 될 건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협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채무했을 때 본인 측의 확답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 격승발입니다. 격지자 간의 승낙의 통지는 의사표시는 뭐라고요? 발신주의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요 승낙 요거 한 개 더 있는데 승낙 연차의 통지. 요거 적어놓으시고 승낙 연차의 통지. 요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면 돼요. 요즘 잘 안 됩니다. 그거는 발신주의는. 자, 넘기시면 되고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내용을 알았을 때 뭡니까? 요지주의랍니다. 내용을 아는 것은 무슨 주의란다? 요지주의란다 이 말이야. 자, 그 밑에 가서 도달주의 원칙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가지고 계시고 도달의 의미가 뭔데?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줄 끝에 있죠? 있어요? 64페이지에 도달의 의미.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걸 말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3번 판례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통지했는데 바로 보낸 사람이 바로 해소해버렸다. 포인트가 바로 해소야. 그러면 내용을 읽을 시간이 있어 없어? 없자. 그러면 도달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쭉 끊으시고 도달을 볼 수 없다. 핵심 단어 뭔데? 바로 해소해버렸다면 이게 포인트야. 읽을 시간이 없잖아. 그러면 도달을 볼 수 없고요. 격지자와 대하자 차이점. 격지자는 뭔데요? 우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냈을 때 격지자라고요. 대하자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핸드폰으로 통화하면 뭐야? 대하자입니다. 알겠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무슨 관계입니까? 대하자 관계. 제가 물어봐도 여러분 대답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저하고 여러분은 무슨 관계다? 대화자 관계입니다.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서 그렇지. 알겠죠? 네, 대화자 관계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우편으로 보냈다, 이메일로 보냈다 나오면 뭐야? 무슨 자로 해야 돼? 격지자로 해야 돼. 격지자. 알겠죠? 네. 자, 밑에 가서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은 누가 할까?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주주급네. 도달의 입증은 도달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줄 것이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요.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명 우편 나옵니까? 우리 판서도 적어놔야 돼, 이게. 자,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명 우편은 요거는 달리 반송이 없는 한 도달을 보죠. 뭘 본다? 도달을 봅니다. 반송이 없는 한 도달로 본다. 근데 보통 우편은 도달을 본다,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도달 추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원에 일체에 나오다 보면은 우편함이 막 있는데 막 꼽아놓고 가죠, 우체부가. 맞죠? 그래서 내가 이제 6층이니까 꺼내봤는데 보니까 뭐 7층, 8층짜리 그 막 집어놨어요. 그럼 내가 갖다 줍니까? 버릴 겁니까? 바로 확 버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됩니다. 보통 우편은 도달을 주장할 수 없고 내 의사를 도달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붙여야 돼?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통 날라오죠. 언제 이 사람이 받았다는 거 통 날라옵니까? 날라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내보시고. 정 한번 저희한테 받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공부 좀 하라고 내가 한번 내용 좀 보내줄게요. 남편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가족이 받아서 $2 본다 안 본다? 본다 안 본다? 본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내줄까 진짜? 내용 증명으로? 강아지가 받은. 강아지는 받을 수가 없잖아. 똑똑한 강아지. 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미성년자가 받아도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원래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뭐예요? 수령 무능력자야. 알겠죠? 그래서 누가 받아야 돼요? 법정 대리인이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법정 대리인 그 도달을 안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 112조에. 좀 이따 배웁니다. 자, 일단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도달의 효과, 요겁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오는 거.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고,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내 의사표시 보냈는데, 도달한 후에는 처리가 돼, 안 돼? 안 돼.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 불착, 연착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표의자. 잘만 보면 불착하지도 않고 연착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표의자에게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발신 후 사정 변경 나왔죠? 내 의사표시 발신한 후에 사망하거나 재앙능지 돼도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시험 5번 나왔다는 건데. 자, 이겁니다. 내가 X 부동산 1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우체통에 집어넣고 돌아서자마자 차에 튕겨 죽었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 효력은 있어 없어? 그래서 이 법조문을 만든 거야. 알겠죠? 공포 영화 보면 그렇게 있잖아. 딱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서 사고 당하는 거 있잖아. 다시 한번 엑시치 해줄까? 자, 내가 이렇게 팔겠다 의사를 우체통에 집어넣고 돌아서자마자 차에 튕겨 죽었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이 액션이 끝까지 일어날 거야. 시험 칠 때까지. 알겠죠? 공부 쓸거든.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중요하다. 111조 2항 중요하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 왜 합니까? 상대방을 모르고 상대방 소재를 모를 때, 주소를 모를 때 무슨 송달한다고? 공시송달. 그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도달로 보는 제도입니다. 해외에서 보냈을 때는 2달입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법조문만 딱 하시면 됩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현관펜,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현관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공시송달 중에서 송달할 수가 있는데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몇 주가 지나면 밑에 효과 보세요. 밑에 쭉 내려서 양가로 3번에 효과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할 때 도달하는 걸 간주한다 되어 있죠. 외국에서 보낸 몇 달? 2달이다. 이거는 민사소송법 196조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지문은 요즘 안 나옵니다. 내면은 위에 있는 113조 내용 그대로 나온다고. 알죠? 시험에 나왔던 거. 과실 없습니까? 과실로 이랍니까? 과실 없이가 현관펜입니다.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 소재를 모를 때, 것을 모를 때 공시송달 한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112조도 법조문만 딱 기억하면 돼요. 시험 지문 나오는 거죠. 자,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능력자 현관펜. 제한능력자가 누구야? 집에 있는 여러분 미성년자 있죠? 예? 여러분 딸 아들들이 많이 컸보면 이제 성년자니까 안 되는데 만일에 우리 아들이 14세, 15세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성년자지? 그러면 그 내용을 읽어서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내가 미성년자에게 내용 보내면 돼? 안 돼? 안 된다. 자, 그러나 다만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지 않다. 그러면 누구한테 보내야 돼? 법정 대리인에게 보내야 도달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럼 내가 의사표시 보낼 때 미성년자한테 보내면 안 되고 누구한테 보내야 돼? 법정 대리인한테 보내야 돼. 알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미성년자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언제입니까? 그 한 3, 4년 전에 이제 뭡니까? 강남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팔라니까 양도소득세 많이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손자인테라든지 아들, 딸인테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3살짜리에게 20억짜리 아파트 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보내야 돼? 3살짜리도 보내야 된다고? 법정 대리 부모한테 보내야 된다고요. 이 112조 그 내용이야. 알겠죠? 그 법정 대리 그 내용을 알아야 도달을 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뒤에 가서 문제 풀고 갑니다. 자, 어디를 가냐 하면은요. 71페이지 30배 기출문제. 갑은 을과의 계약을 체결한 매매 계약에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무슨 표현을 보냈습니까? 행간편 별표입니다. 내용 증명 표현을 통해서 을에게 발송하였다. 옳은 것은 일단 발송했어 안 했어? 했죠. 그 발송 후에 그 후에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은 있다 해야 되지. 지금 7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르쳐 주이소. 옆에 71페이지.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예. 앞에서 헤매니까 내가 지금 가르쳐 보고 있잖아, 내가 지금. 자, 1번. 1번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사표시를 발송했다 했으니까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돼도 그 효력은 있다지. 잃는다가 아니고 있다 해야 되지.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지문은요. 해제 의사표시는 뭐로 보냈습니까? 내용 증명을 보냈잖아. 그러면 그 내용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죠? 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죠? 진동으로 좀 해놓으십시오. 예. 자, 을이 갑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 알아야 된다. 알지 않아도 뭐가 되죠?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러면 도달이라 했잖아. 알아야가 틀렸습니다. 알아야 해제 효력이 생긴다. 알지 않아도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러면 되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요지주의가 아니란 말이야. 맞죠? 요지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알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3번 지문 어떻습니까?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있어 없어? 해제 의사표시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지. 후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처리할 수가 있다지.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지문은요. 문제가 뭐야? 내용 증명 의표를 보냈잖아. 이게 해놨네. 반송이 없는 나 도달을 본다 했죠? 예? 답이 4번이네. 자, 5번 지문. 5번 지문 얻었습니다. 내용 증명 의표는 의뢰에 도달했잖아. 그리고 성령 계시심만 받았다 하더라도 해제 효력은 발생하죠? 왜? 도착했잖아. 발신하고 도착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발신 후에 사망하거나 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잖아. 문제에서 발송했다고 했잖아. 내용 증명 의표를 발송했다며. 발송 후에 사망하거나 재산세 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있다 했잖아. 도달립을 떠나서. 그러면 5번도 맞아 틀려? 틀렸지. 지금 4번이 맞다고 했잖아. 그럼 5번은 장이 틀렸어. 한 개만 답이야. 알겠어? 알겠죠? 4번이 맞다 그러면 5번은 틀린 거야. 알겠어요? 지금 알고 있죠 지금? 그리고 대답할 때 밑에 답도 좀 참고하고 해설지도 좀 참고하고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야지 제가 오해를 안 하지. 맞죠? 답이 있는데 뭐 이거 다른 말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인쇄가 잘못된 거 확인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내용 증명표는 그 무렵에 반송이 없는 한 도달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이제 넘기셔서 이제 대리 파트로 가는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10분 쉽니다.